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3년 전에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나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저는 올해 65살이고 결혼한 지 40년이 됐어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3년 전 그 사건 이후로는 매일이 지옥 같아요. 남편은 67살이고 공무원으로 35년 일하다 정년 퇴직했어요. 6.25 전쟁 직후 태어나서 박정희 정권 시절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자란 사람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편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어요. 빨치산 토벌 작전에 참가해서 지리산에서 빨갱이들을 직접 때려잡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빨갱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마을 사람들 고문하고 죽이고 자기 동료들도 배신하고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시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빨갱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총상 흉터까지 보여주시면서 이게 다 빨갱이들이 쏜 거라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이 국민교육헌장 외우고 반공 도덕 교육 받으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딸은 31살 외동딸, 정말 소중하게 키웠어요. 대학도 좋은데 보내고 대기업 다니며 저희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 딸이 갑자기 집에 와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떠올린 게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이었을 거예요. 빨갱이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놈들은 가족까지 이용한다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그 말씀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딸이 7년 전에 남한으로 왔고 회사에서 일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돌변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차라리 죽으라고 소리질렀어요. 같은 한민족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넘어온 간첩들이라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싸운 그 빨갱이들이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됐어요. 매일 밤마다 싸우고 남편은 탈북자 관련 부정적 기사들만 프린트해서 딸 방에 갖다 놨어요. 딸은 극소수 사례라고 반박했지만 남편은 돈만 노리고 접근한다고 화냈어요. 우리 딸이 대기업 다니니까 재산 노리는 거라고. 시어머니 90살 할머니도 기절하실 뻔했고 친척들 모두 반대했어요. 집안 체면이 망신이라고. 참전용사 집안에서 어떻게 빨갱이 사위를 들이냐고. 3개월간 이런 싸움이 계속됐어요. 딸 얼굴이 점점 야위어가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집에 들어오는데 팔뚝에 붕대를 감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 이름을 새겼다고.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간첩 새끼 이름을 몸에 새겼다고, 완전히 세뇌당했다고 발광했어요. 딸의 팔을 붙잡고 붕대를 뜯으려 했어요. 딸이 아프다고 울면서 말렸는데 당장 지우라고, 간첩 이름을 왜 몸에 새기냐고 소리쳤어요. 딸이 제 몸이라고 아빠가 어떻게 하라고 할 권리 없다고 하니까 남편이 정말 폭발했어요. 간첩 이름 새긴 년이 우리 집에 어떻게 있냐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정말 무서운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빨갱이들 때려잡았는데 그 빨갱이 새끼 이름을 손녀가 몸에 새긴다고. 지하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원통하겠냐고. 아버지 영혼에 침 뱉는 거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문신까지.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딸이 울면서 저한테 매달렸지만 남편이 너무 화나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딸 휴대폰을 해킹한 거예요.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배워온 것 같았어요.
딸과 그 남자 대화 내용을 다 뽑아서 보여줬는데 문신하자고 서로 이름 새기자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이것도 암호라고 간첩들끼리 주고받는 암호라고 소리쳤어요. 문신은 간첩 표시를 새기자는 뜻이라고. 아버지가 지리산에서 본 빨치산들도 서로 표시를 했다고. 그리고 딸 카카오톡 해킹해서 친구들한테 가짜 메시지까지 보냈어요. 딸 이름으로 북한 간첩과 결혼한다고 조심하라는 내용을. 딸이 그걸 알고 완전히 울면서 들어왔어요.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서 전화했거든요. 너 왜 그런 메시지 보냈냐고. 그 다음날 딸이 말했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가겠다고. 그 사람이랑 같이 살 집 구했다고. 남편이 그럼 나가라고 당장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딸이 울면서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개, 책들, 어려서부터 아끼던 인형들. 택시에 싣고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잘 됐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밤마다 딸 방을 들여다보면 텅 빈 방이 정말 쓸쓸했어요. 딸 전화번호도 바꾸라고 해서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 남편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집에 CCTV를 설치했어요. 현관문, 거실, 베란다, 온 집에 간첩들이 침입할 수 있다고, 감시해야 한다고, 이웃들한테도 우리 딸이 간첩과 산다고 알려다녔어요. 조심하라고, 우리 집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신고했어요. 간첩 가족이 우리 아파트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관리소 직원들이 처음엔 안 믿었는데 남편이 계속 그러니까 점점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딸이 나간 지 한 달 후 친구가 전화했어요. 딸이 결혼식 올린다고. 조촐하게 친구들만 모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딸 결혼식에 저희 부모가 없다니. 남편한테 말했더니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진짜로 간첩과 결혼했다고 소리치면서 즉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북한 간첩과 결혼했다고 모든 국민들이 조심하라고. 딸 사진까지 올렸어요. 여보, 그게 우리 딸인데 어떡해?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저한테 소리쳤어요. 딸이라고? 그런 년이 무슨 딸이냐고. 이제 저기라고.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온갖 커뮤니티의 딸과 사위 얘기를.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었어요. 탈북 간첩의 실체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거기에 시아버지 얘기도 나왔어요. 6.25 참전용사의 손녀가 빨갱이와 결혼했다고.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영상 제목도 참전용사 할아버지를 배신한 빨갱이 손녀.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하다고. 남편은 지지하는 댓글만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딸이 명예훼손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흥분해서 더 많은 영상 올렸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우겠다고.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남편이 간첩 새끼라고 대를 이어 간첩질할 거라고 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했어요. 6.25 참전용사 아들로서 신고한다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를 간첩들이 우롱하고 있다고.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정식으로 탈북해서 정착한 사람이고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안 믿었어요. 경찰들도 속았다고. 간첩들이 워낙 교묘하다고. 그리고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딸과 사위를 미행하라고. 월 300만 원 주면서 우리 적금을 다 해약해서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인데 라고 했더니 노후가 뭐가 중요하냐고. 나라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소리쳤어요.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 딸이 아기 안고 공원 산책하는 사진, 사위가 퇴근하는 사진, 가족이 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 평범한 일상인데 남편은 다 수상하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 왜 공원에 가냐고. 분명 접선하러 간 거라고. 마트에서 뭘 사는지 봐라. 분명 암호가 있을 거라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이상한 게 없다는 보고만 올라왔어요. 정말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산다고.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해졌어요. 탐정 보고서를 매일 읽고 사진들을 확대해서 보고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딸 아파트에 직접 찾아간 거예요. 탐정한테 주소 알아내게 해서 새벽 5시에 아파트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간첩들아 나와라. 딸을 돌려놔라. 여기 간첩 가족이 살고 있다. 모두 조심하라고. 아파트 주민들이 새벽에 다 깨서 창문 열고 내려다보고 남편은 딸 이름 부르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간첩한테 세뇌당했다고. 온 동네가 다 깨서 구경하고 결국 경찰이 와서 남편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딸을 구하려고 했는데 왜 말리냐고. 그 일 때문에 딸이 있는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딸한테 연락해서 아버지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딸이 친구 통해서 메시지 보냈어요. 아버지가 계속 이러시면 정말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남편이 그 메시지 보고 더 화냈어요. 스토킹이라고? 자기 딸 구하는 게 무슨 스토킹이냐고. 그 뒤로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 직장까지 찾아갔어요.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서 이 회사에 간첩 가족이 다닌다고 조심하라고. 회사 보안팀이 말렸지만 공개된 장소라서 강제로 못 막고 딸이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했을지 동료들이 다 알게 됐고 소문이 퍼지고 결국 딸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다고. 그 소식 듣고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딸이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 때문에.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좋아했어요. 잘됐다고 간첩들 소굴에서 나왔다고 이제 딸이 정신 차릴 거라고. 딸이 둘째 임신했다는 소식도 그때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는 말할 수도 없었어요.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몇 달 후 딸이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주소도 바꾸고 정말 멀리. 그런데 남편이 탐정 통해서 새 주소를 또 알아냈어요. 그리고 택배를 보낸 거예요. 뭔가 했더니 정체불명의 흰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독성 물질은 아니었지만 밀가루에 이상한 화학 물질을 섞은 거였어요. 다행히 딸이 이상해서 안 열어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을 조사했어요. 왜 그런 걸 보냈냐고. 남편이 당당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간첩들한테 경고한 거라고. 더 이상 우리 딸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찰이 그건 위협이고 테러 행위라고 했지만 남편은 전혀 이해 못하더라고요. 테러라고? 내가 언제 테러했냐고. 나라 지키려고 한 거라고. 결국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정상이 아니라고. 검사 결과 편집성 망상장애라고 나왔어요. 의사가 설명해줬어요. 강한 스트레스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망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남편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미쳤다고? 의사들도 간첩들 편이라고. 나만 정신이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았다고. 치료도 거부했어요. 내가 왜 치료받아야 하냐고. 잘못한 게 없다고. 그 뒤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남편이 약물 치료를 거부하니까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24시간 CCTV 감시하고 간첩들이 침입할 수도 있다고. 지금도 매일 인터넷에 글 올리고 유튜브 영상 만들고 저까지 의심해요. 간첩들과 연락하는 거 아니냐고 제 휴대폰 검사하고 제 휴대폰에 딸 친구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당신도 간첩들 편이냐고 소리쳐요. 이웃들은 모두 저희를 피해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 얼른 돌아서고 마트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저 집 남편 정신병자래. 딸이 간첩과 결혼했대. 조심해야겠어. 친구들도 이제 연락 안 해요. 남편이 친구들한테까지 딸 얘기하니까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60살이 넘어서 이런 일을 4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 딸은 무서워서 또 이사 갔고 이번에는 정말 멀리 손주들 얼굴도 몇 번 사진으로만 봤어요. 친구들 통해서도 이제 소식을 안 알려줘요. 제가 남편한테 말할까봐.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싸운 빨갱이들이라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도 잃고 손주들도 못 보고 이웃들도 친구들도 다 잃고 참전용사 시아버지도 정말 이걸 원하셨을까요? 손녀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가족도 파괴하고 건강도 망가뜨리고 인간관계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들도 제발 이런 일 없으시길. 아무리 반대하고 싶어도 한 번은 대화를 해보세요. 무조건 반대하면 저희 가족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저희 가족처럼 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